핵심은 뭐냐면은 자꾸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LFP는 중국이 낫고 NCM은 한국이 낫고 뭐 이렇게 안 그렇습니다. NCM은 미분적분이고 LFP는 더셈 뺄셈이에요. 미분적분 잘하는 애들은 더셈 뺄셈은 당연히 잘해요. 그 다음에 이제 LFP, NCM 이렇게 대결 구도를 해서 한국 NCM, 중국 LFP 자꾸 이렇게 가는데 NCM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LFP도 사실 당연히 잘할 수 있고 옛날에 할 수 있었는데 뭐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이게 더 어렵고 또 이제 미분적분 한다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거 못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과의 진도를 뺐으니까 그리고 좀 고객이 새끼 LFP 써갖고 차 별로 저기 안 좋은데 자꾸 LFP로 만들어 달라고 또 우기니까 뭐 손님이 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또 만들어 주면 되지 그걸 또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들어 주는 거고 딱 해갖고 이게 끝이 아니고요. 다양한 형태의 양극재는 계속해서 만들 수 있고, 지금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코발트 프리라든지 NCM에서 이제 C를 빼버린 거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에코프로비엠의 그 양재인 이사님이 이제 그 주식 초등학교인가 MTN 그거 제가 봤는데, 네. 리튬 프리 양극재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진짜요? 예. 그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여튼, 진짜 에코프로비엠의 그 책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진짜 에코프로비엠의 그 기술력의 깊이라는 거는 진짜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저희가 봐도 진짜 어마무시해요 거기는.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의 이제 신기술, 새 신제품을 만들어낼지 모르기 때문에 NCM이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형태로 바뀌면 바뀌는 대로 다 적응해서 할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양극재 쪽은 진도가 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경험 사업이라는 거고, 한번 벌어진 초격차는 이제 도저히 못 따라잡는다는 거고, 이제 우사인 볼트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갔고, 이제 스스로 노쇠화되기 전까지는 못 쫓아갑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의 경쟁력을 말씀해 주시면서 절대 못 따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책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기업만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이제 양극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근데 이게 사실 그런 부분은 수치적으로 알겠지만은 또 진짜 이게 못 따라잡는 이유로 적절한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양극재 생산 공정이 고려청자 비색 기법과 유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제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울트라 하이니켈은 LFP보다 싸다 해서 니켈의 함량이 올라갈수록 이제 원가가 떨어지는 이제 그 현상을 저희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제 그 차트고요. 요건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NCM에 그러니까 니켈 90%짜리를 만드는 애하고 NCM 811하고 특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네요. 차이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형적으로 이렇게 쭉 떨어진 게 아니고 NCM 811 하다가 NCM으로 오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25% 정도 원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라인을 못 만들면 이쪽 세상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그 4개 회사가 지금 한국에 다 있고 이제 말씀드렸던 양극재 4대천하 이제 포스코 케미칼, LNF, 그다음에 LG화학,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4개사고 최근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가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예, 얘기 나오니까 이제 그러면 5개가 되는 거죠. 네네. 하여튼 5개가 다 한국 회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과거 중국 애들은 당연히 못 하고요. 이제 일본 쪽에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 이제 옛날에 양극재에서는 되게 큰 강자였고요. 유럽 쪽에서는 이제 유미코아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NCM, 그다음에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은 NCA 하던 회사인데 그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 이제 지금 한 6둘 수준에서 NCA 6둘 수준에서 지금 이제 이 발목이 잡혀갖고 진도가 더 못 나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유미코아도 마찬가지로 NCM 6둘들은 지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물량을 우리가 다 갖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극재 같은 쪽에서는 이제 작년에도 남들 다 역성장하고 할 때 특히 뭐 SKIT나 SKC 이런 애들 막 적자나고 뭐 난리 칠 때 흑자가 계속 나고 이제 뭐 2배씩, 3배씩 막 성장했던 게 그게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 하던 거 뺏어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미코 하던 거 뺏어온 거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이제 뭐 그런 형태.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요 4가지 형태, 4가지의 이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기차의 심장은 배터리고 배터리의 심장은 양극재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성능은 성능 중에서 한 95% 정도는 다 양극재가 결정해요. 그래서 좋은 양극재를 안 쓰면 배터리를 못 만듭니다.
제가 작년에 이거 들은 얘기인데, 이제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저 입사 동기가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저기 유럽의 르노 코리아, 예, 르노 쪽에서 이제 다니는 좀 사람인데, 자기들도 이제 배터리 내재를 해보겠다고, 그럼 양극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움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이제 가면은, 대단한 위대하신 르노께서 오셨으니까, 그 회장님이 이제 버선발로 나와갖고, 이제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완전 착하게 이렇게.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네. 푸대접 받고, 회장 얼굴도 못 보고,事務所에서 꺼져 해갖고 쫓겨났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르노가 앙시 거기 직원이 한국 사람이겠죠? 앙심을 품고 저놈 에코프로 저 새끼 콧대 높은 제 새끼들 앞으로 2년 더 가나 보자라고 이제 악담을 퍼붓고 저주를 하고 왔다는데 망해도 르노가 망하지 에코프로 BM이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르노 이런 애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뭐 대단하고 프라이드 있고 뭐 이렇겠지만 한국의 에코프로 BM 이런 애는 우습게 보이겠지만 지금 화학업계 입장에서 보면 에코프로 BM은 정말 위대한 회사고요. 에코프로 BM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르노 쟤네들이 지금 이제 그 배터리 만든다고 밑에 좀 해갖고 뭐 깜짝깜짝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양극재 줘봐야 갖고 가서 못 만들 거 뻔히 아는데 그거를 말라고 주겠습니까? 지금 뭐 LG화학, 에코프로가 SK나 뭐 SDI나 뭐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에코프로빔 양극재 쓰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기술 있고 앞으로 많이 만들 애들 줄 서 있는데 걔네들 주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르노 거를 지금 언제 만들어서 주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문전박대 나가고 이제 쫓겨난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바불 관계가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테슬라 나가면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이제 우리가 다 코웃음 치는 게 다 이제 그런 거고 폭스바겐 해봐야 폭스바겐도 자기들이 그 양극재 이제 이 뭐 4대 천왕 양극재 지금 구하기 어려워지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사실은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꼬우면 르노가 직접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못 만든다니까요. 화학업체들도 못 만들어요. 양극재 기술의 이게 진입장벽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나게 높아갖고, 뭐 수만 번의 실패야, 뭐 십수년의 이게 그 연구기간이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르노가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돈 때려부어갖고 화학 인재들 이제 채용해서, 야, 우리도 양극재 한번 해보자 해서 해봐야 2035년이 돼야 될동 말동이고, 돼갖고 만들면 뭐합니까? 그 사이에 에코프로비엠은 뭐, 엄청나게 또 앞서 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극재가 배터리 원가의 50%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에코프로비엠의 가치는 LG 에너지 솔루션 시총의 절반 정도가 되면 적당한 거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한 120조 하잖아요. 네네. 에코프로비엠은 60조가 적정 가치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올라갔고 LG 에코프로비엠이 한 15조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현 시세로 보더라도 앞으로 4배는 더 올라야 정상 가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LG엔솔 같은 경우는 한 1000조는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한 500조 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뭐 갈 길이 멀었네요. 예. 그런데 그거는 지금 공비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공부는 안 하고 공비도는 치고 있고 우리가 보면 우습죠. 2차 전지 4대 천왕, LG화학, 네네. 에코프로비움, LNF, 포스코케미칼은 뭐 당분간 계속 굳건한 4대 천왕 자리를 유지할 것 같고요. 네. 5등 업체 중에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코스모 신소재도 좀 조정 나오면 굉장히 진입하기 좋을 것 같은 게 유일하게 코스모 신소재가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다. 네. 지금 아마 주력은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인데 SK온이 지금 테스트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안에 아마 왜냐면 SK온이나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입장에서도 당연히 양극재 업체 다각할수록 원자재 비용, 원자재 관련된 구입처를 다각할수록 아마 통제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코케미칼로 지금 40조 수주가 나온 것 같고, 근데 40조 수주가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장기 공급 계약 10년 이상
10년 이상 장기 공급 계약 맺는 거는. 그래서 양극재 업체는 5등 업체 코스모 신소재에도 좀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는 가장 높은 성장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는 나노 신소재예요. 오, 나노 신소재요? 네. 나노 신소재가 올해하고 내년에 매출 이익 모두 지금 추정치긴 한데 80% 정도 성장 나옵니다. 80%. 매년 80% 정도? 네네. 연평균으로? 3년치, 연평균 3년. 와, 그러니까 80%. 3년을 다 해서 네. 80% 성장한 게 평균은 아니라 제가 80% 그쵸. 지금 나올 거로 평균. 야, 그러면 2025년치까지 지금 추정치 나온 게 있거든요. 거의 한 300% 성장한다는 네, 얘기예요. 300% 성장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와. 네. 근데 아직도 상대적으로 너무 좀 워낙 양극재 업체들한테 가려져 있다 보니까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아직도 숨겨져 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나노 신소재가 가려면 실리콘 음극재가 가야 되는데, 실리콘 음극재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양산하는 데가 대주전자 재료하고 이제 올해까지 포함하면 한석케미칼 정도고, 그래서 결국은 실리콘 음극재가 많이 쓰여야지 실리콘 음극재 자체를 첨가 비중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3% 정도인데 올해 5%까지 늘리고 내년에 8%, 2025년에 15%까지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3%, 5%, 8%, 15% 비중만 늘려도 나노 신소재가 이 실리콘 음극재 충방전할 때 부피 팽창을 막아주는 도전제잖아요. 그 도전제 수요가 폭증합니다. 그래서 이 도전제도 그럼 도전제 수요 폭증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캐파 증설이거든요. 계속 캐파가 늘어나요. 올해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15,000톤이니까 3배 증가하고요. 2024년에 25,000톤, 80% 정도 증가합니다. 그다음에 2025년에 한 4만 톤까지. 그러니까 5,000톤에서 4만 톤 보면 8배 성장하는 8배네요. 와. 그죠? 엄청난 거죠. 그럼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재나 배터리 장비 업체는 최소한 1년에서 3년 바인딩 계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노 신소재도 LG 에너지 솔루션 비중이 높지만 실리콘 음극재가 지금 삼성 SDI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SK온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에 편중되어 있다면 삼성 SDI나 SK온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주력 차종이 지금 이 나노 신소재가 납품했던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럭셔리 전기차 있잖아요. 포르쉐 타이칸. 맞아요.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진짜 디자인 끝장나. 끝장나더라고요. 네. 그런 차 저희도 좀 몰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타고 싶습니다. 네. 포르쉐 타이칸만 실제 납품했는데, 포르쉐 이제 마칸이라는 차에 또 들어가고요. 마칸 SUV. 네, SUV 마칸에 들어가면, 마칸에 들어가고요. 그럼 마칸은 SUV잖아요. 그럼 일단 비중 자체가 세단보다 SUV가 70%가 더 들어가요. 왜냐면 배터리 용량도 1.7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만큼 도전제도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Q에 엄청난 증가가 나온다. 그다음 두 번째는 마칸이랑 타이칸 외에 삼성 SDI에서 납품하는 BMW 신규 차종에 실리콘 음극재가 적용될 확률이 매우 높다. 네. 실리콘 음극재를 삼성 SDI가 젠5 공장에 이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SK온 같은 경우는 포드의 F150, 이게 베스트 차종이거든요. 픽업 트럭. 픽업 트럭도 2배가 더 들어갑니다. 배터리 용량도 2배 이상 더 커져야 되고요. 네네. 그럼 음극재, 도전재 다 2배 이상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캐파 자체가 본격적으로 증설된 게 실적에 올해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가 이게 80% 이상 성장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차 비중 자체가 CAT 도전제가 지금 530억 정도 매출 예상하는데 1200억 정도니까 4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CNT 도전제가 풀캐파로 다 돌아갔을 때 아까 말씀드린 올해 기준으로 15,000톤이 돌아간다 치면 540억에서 못해도 1,000억 이상 나와야 되는 거죠. CNT 도전제에서만. 그리고 두 번째는 CNT 도전제 캐파 증설 외에도 소위 말하는 도전제가 양극재에도 쓰이고 음극재에도 쓰이는데, 음극재 쪽 도전제, 양극재 쪽 도전제는 LG화학도 해요. 근데 음극재 쪽 도전제를 양산하는 데는 이 나노 신소재밖에 없어요. 왜냐면 음극재 도전제로 들어가려면 이 도전제를 단일벽, 이중벽, 그다음에 뭐 다중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단일벽이 제일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벽으로 하려면 얇고 길게 분산해야 되는데, 이 CNT 도전제 파우더를 분산하는 게 나름 기술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무데도 양산을 못하니까 지금 이 단일벽 그 도전제를 나노 신소재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노 신소재의 이 CNT 파우더의 분산 기술력에 대한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주가에는 지금 프리미엄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CNT 도전제 관련돼서는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고 있고 결국은 실리콘 음극재가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 대주전자재료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아져요.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올해 매출가익이 40% 정도 성장이 나오고 대주전자재료는 내년에 특히 매출가익이 100% 성장이 나와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 이 한 세트로 같이 어떻게 보면 양극재 업체에 가려졌는데 드디어 이게 올해 좀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양극재의 하이니켈 밀도를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가 95에서 거의 97까지 이제 한계치에 도달하면 이 음극재단에 충방전할 때 수명 연장하는 부분, 음극재에서도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부분 관련돼서는 당연히 실리콘 음극재를 섞으면 에너지 밀도가 기존의 흑연보다 10배 이상 좋아지거든요. 충방전할 때 팽창의 문제는 있지만 배터리 셀 업체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나 에너지 밀도인데 에너지 밀도를 음극재 쪽에서 키우려면 실리콘 음극재를 구조적으로 섞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전제가 당연히 충방전 방지하기 위해서 쓰여야 되고 그래서 나노신소재의 성장은 너무 명확하다.